새벽의 남자 김단태가 왔습니다. 오늘부터 투자 대가들의 포트폴리오가 공개되는 바로 그런 시즌이라서 그걸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바로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 2008년도 금융위기를 예측해서 엄청나게 큰 돈을 벌었던 마이클 버리의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마이클 버리가 이제 2008년도에는 상당히 유명한 명성을 쌓았었지만, 최근에 마이클 버리의 어떤 성과는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2023년 초에는 팔아라라고 얘기하면서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모습, 그리고 인플레이션 다시 치솟을 거다, 그런 식의 이제 예측들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2023년 되게 미국 시장은 좋았었죠. 그리고 2024년 초에도 반도체 하락 관련된 이제 베팅을 했었는데 좀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뭔가 예전 같지 않은 그런 촉을 보여주는 마이클 버리인데, 어쨌든 이번에도 공시가 나왔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한번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할 건데, 마이클 버리의 포트폴리오는 2024년 6월 30일 기준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각각의 주식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이 주식을 왜 샀는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뭐 너무 당연하지만 뇌피셜입니다. 그래서 뭐 제 생각인 거고요. 마이클 버리랑 직접 만나보지를 못해서 한번 만나면 유튜브 각은 나올 텐데, 어쨌든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 전해드리고요. 자, 그럼 일단 포트폴리오의 1등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등 바로 알리바바. 네, 알리바바인데요. 자, 알리바바는 중국의 이커머스 1위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이커머스 외에도 클라우드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알리바바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이제 알리바바의 매출인데, 이 선이 매출 성장률이거든요. 이 검은 선을 보시면 매출 성장률이 별로 좋지가 않죠. 물론 조금 반등하긴 했는데 그래도 매출 성장률이 뭐 8%다? 야, 뭔가 좀 아쉽죠. 왜 이렇게 매출 성장을 하지 못했을까? 바로 미친 경쟁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테무로 더 잘 알려져 있는 핀도더라는 회사가 현재 미친 성장률을 거두고 있기 때문이고요. 자, 알리바바가 8%대 매출 성장률 보였던 것을 감안하면 핀도더 같은 경우는 89%, 전년 대비 89% 이런 미친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이런 미친 경쟁자 때문에 알리바바가 중국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알리바바 적은 핀도더만 있는 게 아니에요. 타오바오와 티몰이 바로 이제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건데, 2017년만 해도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진한 파란색과 그리고 하늘색이 점점 작아지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알리바바가 이렇게 중국 시장에서 거래 기준으로 상당히 이제 영향력이 줄어왔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사이에 치고 나왔던 게 바로 JD라고 써있는 징동닷컴, 뭔가 꾸준히 치고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근데 눈에 띄는 회사가 또 있습니다. 바로 또 다른 색깔, 이거 무슨 파란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요 파란색 회사가 있죠. 이게 바로 핀도더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또 뜨거운 색깔들이 또 보이죠. 이거 무슨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뭐 딸기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뭐 딸기 색깔, 그리고 약간 연두 색깔, 이런 색깔들이 또 있는데 얘네들도 이제 치고 나오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경쟁률을 잃고 있는 건 거의 알리바바 계열이라고 할 수 있는 타오바오와 티몰 정도고, 나머지는 점유율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알리바바가 징동닷컴이나 핀도더뿐만 아니라 나머지 회사들, 여기서 또우인이랑 콰이쇼우가 있는데, 이 또우인과 콰이쇼우는 뭐냐면 또우인은 틱톡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쇼폼, 그러니까 콰이쇼우도 쇼폼을 하는 회사인데, 전통적인 이커머스 회사들 말고 중국에서는 이미 쇼폼 커머스가 상당히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 입장에서는 적이 전통적인 커머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쇼폼으로 시작했던 이런 서비스들의 커머스 진출이 상당히 중국 시장에서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유튜브 보시면 여러분들도 조금씩 발견하시죠? 유튜버들이 안에다가 이제 커머스를 붙이는 일들이, 쇼핑을 붙이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현상들은 이미 사실은 중국에서 일어났고 꽤나 효과가 있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근데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주가를 어쨌든 좀 부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자사주 매입을 계속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리바바의 주가는 막 아주 재밌다라고 하기에는
좀 뭔가 똔똔 애매한 약간 요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엔 마이클 버리가 좀 그래도 좋아한 게 알리바바 자체가 돈을 잘 벌고 있고 자사주 매입을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알리바바의 밸류에이션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만 그냥 아주 단순하게 포워드 퍼, 그러니까 미래의 벌돈에 비해서 이 회사가 얼마나 비싸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알리바바는 거의 역대급으로 싸거든요. 포워드 퍼가 10 이하예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포워드 퍼가 10 이하인 거는 테크 회사들한테는 이런 밸류에이션을 거의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알리바바의 밸류에이션이 지금 역대급으로 싼 상황이다라는 거는 맞는 것 같고, 다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알리바바가 자체가 중국 주식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우리가 망설여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나 중국 주식회사가 중국 공산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를 지난 몇 년 사이에 잘 보여줬기 때문에 참 이런 거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알리바바에 대한 얘기는 넘어가 보고, 마이클 버리의 포트 2위는 뭐냐면 바로 시프트4입니다. 이거 한국에서 비슷한 이름의 회사가 상장된 적이 상장을 최근에 했던 것 같은데, 자, 이 시프트4는 뭐 하는 회사냐? 바로 포스 관련된 기기 그리고 서비스를 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포스라는 게 보면 여러분들이 항상 레스토랑 같은 곳에서 이제 결제할 때 보면 카드 결제할 때 점원들이 어떤 컴퓨터에다가 막 버튼을 막 누르잖아요. 그래서 뭐 김단태님 짜장면 한 그릇 드셨고 오늘 군만두도 드셨네요 하면서 이렇게 뭐 버튼을 빵빵 누르잖아요. 그거 누를 때 그 누르는 기기가 바로 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드는 회사인데, 시프트4를 보면은 파편화된 미국 포스 시장에서 준수한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렇게 토스트라고 또 다른 경쟁 포스 업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시프트4가 매출 자체는 좀 떨어지지만 수익성은 사실 더 좋거든요. 이것도 어저스티드 에비타 기준이긴 하지만 어쨌든 시프트4가 좀 더 수익성이 좋은데 훨씬 더 시가총액은 토스트의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토스트 같은 경쟁 포스 업체에 비해서 시프트4가 좀 더 저렴해 보인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또 선택을 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포트 3등은 미국의 보험회사 몰리나 헬스케어입니다. 마이클 버리가 이 몰리나 헬스케어에 투자를 하면서 다른 투자금도 몰리다? 몰리나? 예. 어쨌든 미국의 몰리나 헬스케어는 미국의 보험회사인데요. 성장률 자체는 상당히 뭔가 흥미롭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매출이 좀 한 6% 정도밖에 성장을 안 하고 있는데, 이걸 좀 왜 살까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자, 몰리나 헬스케어가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주정부와 계약을 맺고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이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가, 메디케어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장애인, 그리고 메디케이드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에게 의료보험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어떤 이벤트를 앞두고 있나요? 바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죠. 이 미국 대선에서도 여전히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상당히 뜨거운 주제인데요. 이게 후보들마다 정당마다 조금씩 의견이 달라요. 그래서 공화당 같은 경우는, 트럼프 형이 있는 공화당의 경우에는 메디케이드 자격이나 혜택을 좀 축소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해리스 누나가 이제 후보로 나온 민주당 같은 경우는 반대로 오히려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가입 등록을 좀 간소화하고 보장을 좀 계속 해주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찬반이 됐습니다. 근데 이 회사 모델 자체가 정부랑 계약 맺어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승리를 하는 게, 해리스가 승리를 하는 게 몰리나 헬스케어 입장에서는 돈이 몰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정부의 계약이 몰리나? 이렇게 될 거니까. 그래서 마이클 버리는 어느 정도 민주당의 승리를 예상한 픽인가? 뭐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기는 했습니다. 물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 예측이 틀렸을 수 있다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이클 버리의 전체 포트폴리오 1위부터 5위까지를 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1위부터 4위까지가 다 최근에 다 산 회사들이고요. 상당히 흥미로운 거는 포트 1위가 알리바바인데 21%나 되죠. 그리고 포트 4위가 바이두인데 12%, 그리고 포트 5위가 징동닷컴인데
징동닷컴이 12%니까 1위, 4위, 5위 합치면 45%가 넘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제 이 정도면 거의 몰빵 수준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마이클 보리는 중국 테크 회사, 중국 커머스 회사에 상당히 몰빵을 하고 있다. 중국의 빅테크에 몰빵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뭔가 중국 전체의 투심이 요즘 워낙 바닥인데 그런 투심들이 어느 정도 좀 전환이 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또 다음 대가의 재밌는 주식 매수 공시 13F 공시가 나올 때 정리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